안녕하세요.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환 원장입니다. 출산이나 급격한 체중 변화로 인해 늘어지고 처진 뱃살이 고민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뱃살 때문에 딱 달라붙는 옷도 못 입고 여름에 비키니 입는 건 꿈도 못 꾸시죠. 그런데 처지고 늘어진 뱃살은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제가 오늘 지긋지긋한 뱃살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복부 성형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 흡입술은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내어 빨대 정도 굵기의 흡입관을 넣고 음압을 이용해서 피하 지방을 흡입해내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피부가 늘어져 있지 않고 피부 탄력이 양호하고 복벽이 늘어나지는 않았고 피하 지방이 두꺼운 것이 주된 문제라면 지방 흡입술만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지방 흡입술로 해결이 안 됩니다. 즉,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고 피부 탄력이 좋지 않고 양쪽 복근이 서로 멀어져서 벌어지는 복직근 이개가 있으면서 복벽이 느슨해져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지방 흡입술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지방 흡입술로 지방을 제거하면 피부는 더 남게 되어 더 처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늘어진 피부와 지방을 제거하면서 복직근을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복부 성형술을 받으셔야지 복부를 팽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부 성형술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임신과 출산 후 뱃살, 즉 피부와 지방이 늘어나고 처진 분. 두 번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복직근이 벌어지고 복벽이 느슨해져서 내장 지방에 의해 배가 볼록 튀어나온 분. 세 번째,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지방 흡입술 후 복부 피부가 처진 분. 네 번째, 튼살이 심하면서 피부가 처진 분. 다섯 번째, 하복부의 수직 방향으로 길게 있는 기존 수술 흉터를 없애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라도 앞으로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은 출산을 다 하시고, 즉 더 이상 복부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없을 때 복부 성형술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처짐의 정도에 따라 미니 복부 성형술이나 미디움 복부 성형술 또는 풀 복부 성형술, 즉 전체 복부 성형술을 적용합니다. 처짐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아랫배만 처진 경우에는 미니 복부 성형술을 시행하는데요. 배꼽 아래 부분의 조직을 복벽으로부터 분리하여 들어 올리고 그 다음 늘어진 피부와 지방 조직을 잘라냅니다. 이때 복직근이 벌어진 경우 중앙으로 봉합하여 모아주기도 하는데요. 배꼽 아래 하복부의 복직근만 모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수술이 미디움 복부 성형술인데요. 이 방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수술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이름 붙인 방법입니다. 미니 복부 성형술과 마찬가지로 배꼽 아랫부분만 박리하지만 좌우로 박리 범위를 넓혀 피부와 지방을 좀 더 많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뱃살 처짐이 심하긴 하지만 주로 아랫배가 처졌고 윗배는 지방 흡입으로 해결할 만한 분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미니나 미디움 복부 성형술을 하는 경우에도 윗배 복직근까지 꼭 모아줘야 할 상황이라면 배꼽을 복벽으로부터 분리한 다음 윗배까지 박리하여 윗배 복직근까지 모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할 때에는 수술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윗배와 아랫배가 다 심하게 처져 있고 복직근이 다 많이 벌어져 있다면 풀 복부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복직근을 확실하게 모아줄 수 있고 뱃살을 가장 많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합니다. 배꼽 모양이 안 좋거나 배꼽 주변 피부가 많이 쭈글쭈글하거나 아랫배에 튼살이 많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랫배 흉터가 가장 길고 물론 팬티 라인 아래에 숨긴 하지만요, 가장 큰 수술이다 보니 회복이 가장 늦고요. 그리고 배꼽 둘레에도 흉터가 생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제왕절개나 다른 복부 수술 흉터가 있는 분들의 경우 기존 흉터는 없애면서 비슷한 길이의 새로운 흉터만 감소하면 뱃살이 해결되니까 흉터면에서 별 손해가 없는 수술입니다. 미니 복부 성형술은 절제 범위가 작아 제왕절개 흉터보다 조금 더 긴 수준의 흉터가 생기며 회복이 빨라서 2-3일 후면 일상생활과 간단한 사무 업무도 가능합니다. 미디움 복부 성형술은 미니와 풀의 중간 정도 길이의 흉터가 생기며 회복 기간도 중간 정도, 즉 4-5일 정도 필요합니다. 풀 복부 성형술의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비교적 넓다 보니 양쪽 골반뼈를 가로지르는 정도의 흉터가 생기고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회복 기간은 개개인에 따라 좀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흉터는 속옷 라인 아래에 생기기 때문에 속옷이나 비키니에 가려집니다. 그리고 흉터는 1년에 걸쳐 많이 흐려져서 살색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흉터 때문에 수술을 받은 것을 후회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흉터가 생각보다 괜찮고 효과는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잘라내고 당겨서 봉합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상처 부위가 좀 당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처 부위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거나 상처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허리를 약간 숙이고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상처 치유에 악영향을 주므로 최소 한 달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부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의 경우 한두 달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케이스들을 보시겠습니다. 윗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아랫배 뱃살이 많이 처져 있어서 미디움 복부 성형술을 했습니다. 수술 디자인입니다. 이만큼을 잘라내고 윗배와 옆구리는 지방 흡입을 했습니다. 수술 전후 모습입니다. 윗배와 아랫배 다 나와 있고 아랫배 뱃살이 많이 처져 있습니다. 후울 복부 성형술을 했습니다. 배꼽 위부터 이만큼의 조직을 잘라내고 윗배의 지방 흡입도 했습니다. 벌어져 있는 복직근을 모으고 복벽을 강화하는 과정도 시행했는데요. 배 안에 콜셋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진 가슴을 리프팅하는 수술도 했는데요. 이렇게 출산 후 처진 가슴과 처진 뱃살을 같이 해결하는 수술을 마미 메이크오버, 엄마 변신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술 전후입니다. 피부 처짐과 튼살이 아랫배뿐만 아니라 윗배까지 심하고 배꼽이 늘어난 피부에 의해 덮여버렸습니다. 이분은 비만 체형은 아니었지만 풀 복부 성형술이 필요한 케이스였고 이만큼의 피부를 제거했습니다. 수술 전후 모습입니다. 고도 비만이셨던 분으로 풀 복부 성형술을 하면서 옆구리와 뒷구리 살까지 다 제거했던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심하셔서 수술이 참 힘들었는데 환자분이 매우 만족하셨던 사례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처진 뱃살과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수술인 복부 성형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복 기간과 흉터를 감안하더라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드라마틱한 수술이니까 심한 뱃살이 고민인 분들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JW 정원성형외과 원장 설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